어느 순간부터 미래를 생각하면 자꾸 이런 장면이 먼저 떠오릅니다. 집에 혼자 있고 전화는 하루 종일 울리지 않고 아프면 내가 알아서 병원에 가야 하는 날들. 예전에는 설마 내가 혼자 늙겠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통계를 보지 않아도 주변을 둘러보면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노후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가 됩니다. 그럼 그때 중요한 건 뭘까요? 집이 넓으냐, 전망이 좋으냐, 조용하냐?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그런 것들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런 것들입니다. 아플 때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사람 얼굴을 볼 수 있는지, 내가 쓰러졌을 때 며칠 뒤에나 발견되는 집은 아닌지, 젊을 때 집은 성공이었지만 나이 들면 집은 생활 동선이 됩니다. 병원이 멀면 불안해지고 사람이 없으면 생각은 더 어두워집니다. 넓고 조용한 집은 어느 순간 감옥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디서 사느냐가 결국 어떻게 늙느냐를 결정하는구나. 오늘은 노후에 혼자 살아도 고립되지 않는 삶, 그리고 마지막까지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생활 환경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 아침에 안부를 묻는 사람이 생기는 동네. 나이가 들면 하루가 길어지는 게 아니라 하루 안에서 사람이 사라집니다. 젊을 때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전화, 메시지, 약속, 할 일이 줄을 섰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하루에 사람 목소리를 한 번도 못 듣는 날이 생깁니다. 처음엔 그게 편합니다. 아무한테도 맞출 필요 없고 아무 약속도 없고 아무 설명도 안 해도 되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그 조용함이 편안함이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공백처럼 느껴질 때가 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가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하고 살았구나. 그때부터 사람은 집이 아니라 동네를 보게 됩니다. 이 동네에서 내가 하루쯤 안 보이면 누군가는 이상하다고 느낄까? 내가 며칠 안 나오면 어디 아프신가? 하고 한 번쯤 생각해 줄 사람이 있을까? 노후에 좋은 집이라는 건 절대 혼자 완벽하게 숨어 살 수 있는 집이 아닙니다. 오히려 완전히 사라질 수 없는 구조에 가까운 곳입니다. 아침에 같은 시간에 문을 여는 빵집, 매일 같은 자리에 서 있는 채소 가게, 항상 비슷한 시간에 산책 나오는 사람들. 굳이 말을 길게 섞지 않아도 아, 오늘도 저 사람은 무사하구나 하고 서로를 확인만 해주는 관계.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젊을 때는 관계가 많아야 외롭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나이 들면 관계는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없어지면 이상한 사람 정도면 됩니다. 아침에 며칠 안 보이면 요즘 안 보이시네요 라는 말 한마디가 나오는 동네. 그 말이 노후에는 생각보다 큰 안전망이 됩니다. 사람은 완전히 혼자가 되면 아프기 시작합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과 판단력이 먼저 약해집니다. 누군가와 하루 한마디도 안 섞은 채 몇 달을 보내다 보면 생각이 점점 안쪽으로만 말라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제일 위험합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집안이 아니라 집 밖 구조가 더 중요해집니다. 엘리베이터에서 하루 한 번 마주치는 얼굴, 편의점에서 늘 드시던 거죠라고 말해주는 직원, 경비실 앞을 지날 때 고개 한번 끄덕이는 관계. 이게 다 당신이 아직 여기 있다는 신호들입니다. 젊을 때는 이런 걸 귀찮아하지만 나이 들면 이런 게 없으면 사람은 정말로 세상에서 조금씩 지워집니다. 좋은 노후의 첫 번째 조건은 조용한 집이 아닙니다. 조금은 들키는 삶입니다. 완전히 숨어 살 수 없는 구조, 하루에 한 번쯤은 누군가의 시야에 들어오는 생활. 그게 노년을 오래 버티게 해주는 힘입니다. 혼자 살더라도 완전히 혼자는 아닌 동네.
아침에 문을 열고 나갔을 때 누군가 한 번쯤은 나를 본다는 느낌이 드는 곳. 그런 곳이 노후에 제일 먼저 선택해야 할 자리입니다. 이 밤에 아파도 겁이 덜 나는 동선. 젊을 때는 아프면 그냥 참고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병원 가면 되니까요. 조금 열이 있어도, 조금 어지러워도 내일 생각하지 뭐하고 넘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혼자라는 것이 문제로 바뀝니다. 특히 밤이 되면 통증은 더 크게 느껴지고 불안은 더 빨리 커집니다. 가슴이 조금 답답한 것 같은데 이게 소화가 안 된 건지 심장 문제인지 판단이 잘 안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은 늘 비슷합니다. 이 시간에 내가 쓰러지면 누가 알까? 젊을 때는 이런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집에 누군가 있고 전화 한 통이면 누군가 올 거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노후에는 밤이 되면 세상이 조금 멀어집니다. 전화하기도 애매하고 괜히 소란 피우는 것 같고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버텨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가 그 조금 더 버텨보자 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노후의 집은 낮보다 밤이 더 중요합니다. 병원이 가깝다는 건 편리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결단을 미루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아프면 택시를 타든 걸어가든 어쨌든 갈 수 있는 거리. 그게 생각보다 사람 마음을 아주 크게 바꿉니다. 멀면 사람은 한 번 더 참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현관 나가고 차 잡고 30분 이동할 걸 생각하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그래서 그냥 조금만 더 버텨보자가 됩니다. 하지만 가까우면 사람은 훨씬 빨리 움직입니다. 좀 이상한데 싶을 때 일단 가보자가 됩니다. 이 차이가 노후에는 아주 큽니다. 응급이라는 건 대부분 처음부터 그렇게 아프지 않습니다. 조금 어지럽고 조금 숨이 가쁘고 조금 이상한 느낌으로 시작합니다. 그 조금일 때 움직일 수 있는 구조가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병원이 가까운 동네는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에게 익숙합니다. 약국도 많고 보행 속도도 빠르지 않고 천천히 걷는 사람을 아무도 재촉하지 않습니다. 그 분위기 자체가 아, 여기는 나 같은 사람이 있어도 되는 동네구나 라는 신호가 됩니다. 밤에 창밖을 봤을 때 완전히 불 꺼진 동네보다 어디선가 불이 켜져 있는 동네가 마음이 덜 무섭습니다. 그 불빛이 꼭 병원일 필요는 없습니다. 24시간 약국, 늦게까지 하는 편의점, 택시가 자주 지나는 큰 길. 중요한 건 이 시간에도 세상과 연결돼 있다는 느낌입니다. 노후에는 몸보다 먼저 무너지는 게 용기입니다. 아픈 걸 참는 게 아니라 움직일 용기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은 좋은 전망도 조용한 공기도 아닙니다. 아프면 바로 움직일 수 있는 동선, 밤에도 혼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구조, 그게 있는 곳에서 사람은 훨씬 덜 무섭게 나이 듭니다. 삼돈이 아니라 몸 기준으로 살 수 있는 생활 반경. 젊을 때는 돈을 기준으로 동네를 고릅니다. 집값, 전세가, 교통, 미래 가치. 조금 불편해도 참을 수 있다는 전제로 하루 이동 거리도 언덕도 계단도 계산해 넣습니다. 그때의 몸은 아직 믿을만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기준이 조금씩 바뀝니다. 돈보다 먼저 계산하게 되는 건 오늘 이걸 걸어서 다녀올 수 있을까입니다. 시장 한번 다녀오고 나면, 하루가 끝나버리는 날, 병원 한번 다녀오면, 아무 일도 더 못하는 날, 그런 날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동네를 지도가 아니라 체력으로 보게 됩니다. 이 언덕을 오를 수 있는지, 이 계단을 매일 써도 되는지,
비 오는 날 이 길이 미끄럽지 않은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차가 없으면 나는 아무 데도 못 가는 구조인가? 노후의 차는 편리함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운전하는 게 무서워지는 날이 오고 주차가 귀찮아지고 괜히 사고라도 날까봐 나가는 것 자체를 줄이게 됩니다. 그 순간 차가 있어야만 움직일 수 있는 동네는 사람을 집 안에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노후에 좋은 동네는 멀리 안 가도 되는 구조입니다. 병원, 약국, 마트, 시장, 은행. 이 중 최소한 몇 개는 걸어서 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 걸어 다닌다는 건 돈을 아낀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내가 내 몸으로 세상과 연결돼 있다는 뜻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고 현관을 나서고 조금 걷고 무언가를 사고 다시 돌아오는 이 단순한 동선. 이게 유지되는 한 사람은 생각보다 오래 생활자처럼 삽니다. 하지만 모든 게 멀어지면 사람은 외출이 아니라 결심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큰맘 먹고 나가야지. 이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외출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외출이 줄어들면 몸도 생각도 같이 줄어듭니다. 노후에 무서운 건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움직임이 사라지는 겁니다. 움직임이 사라지면 하루가 사라지고 하루가 사라지면 사는 느낌도 같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 조건은 단순합니다. 오늘 컨디션이 별로여도 그래도 나갈 수 있는 거리. 버스 2번 갈아타야 하는 병원이 아니라 천천히 걸어가도 닿는 병원. 한 번 나가면 모든 걸 해결해야 하는 동네가 아니라 하루에 한 가지씩 해도 되는 동네. 그런 곳에서는 사람이 자기 몸 상태를 기준으로 하루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돈이 아니라 체력이 하루를 결정하는 나이. 그걸 인정하고 맞춰주는 동네에서 노후는 훨씬 덜 지치게 흘러갑니다. 사하루에 한 번은 밖으로 나가게 되는 구조. 사람은 집에 오래 있으면 쉬는 게 아니라 점점 안 나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오늘은 좀 피곤해서 내일 나가야지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나가는 날보다 안 나가는 날이 더 많아집니다. 젊을 때는 집에 있어도 할 게 많습니다. 전화도 오고 메시지도 오고 인터넷으로 세상과 연결돼 있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집안의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고여버립니다. TV를 켜고 밥을 먹고 잠깐 눕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그냥 지나갑니다. 문제는 그런 하루가 며칠, 몇 주, 몇 달 쌓이면 사람의 몸과 마음이 같이 안쪽으로 굳어버린다는 겁니다. 밖에 나가는 건 운동이기 전에 세상과 다시 접속하는 버튼에 가깝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현관문을 나서고 공기를 한번 바꾸는 것. 그 짧은 과정만으로도 사람은 아직 생활자라는 느낌을 되찾습니다. 그런데 노후의 문제는 굳이 안 나가도 되는 집에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냉장고에 음식은 있고 배달은 되고 TV와 휴대폰만 있으면 며칠은 충분히 버팁니다. 그래서 점점 안 나가도 되는 구조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나가는 일은 점점 더 큰일이 됩니다. 머리 감고 옷 고르고 신발 신고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그 모든 게 귀찮은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노후에 좋은 집은 굳이 나가야 하는 이유가 있는 집입니다. 우편함을 확인하러, 쓰레기를 버리러, 물건 하나 사러, 아니면 그냥 늘 보던 길을 한 바퀴 돌러. 중요한 건 목적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는 흐름이 끊기지 않는 겁니다. 집 앞에 작은 가게 하나, 벤치 하나, 자주 마주치는 풍경 하나. 이런 것들이 사람을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덜 늙습니다. 몸이 아니라 생활이 먼저 늙는 걸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집 안에만 있으면 하루가 너무 빨리 사라집니다. 아무 기억도 남지 않은 채 오늘 뭐 했지 하고 끝나는 날들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잠깐이라도 밖에 나갔다 오면
그날은 쓴 하루가 됩니다. 무언가를 보고 누군가를 스치고 어디까지 걸었는지가 하루의 흔적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조건은 이겁니다. 나를 집 밖으로 밀어내는 구조. 의지가 약해져도 귀찮아져도 그래도 나가게 되는 동선. 그게 있는 곳에서 사람은 하루로 살 수 있습니다. 노후는 큰 목표보다 작은 외출이 지켜줍니다. 기억력이 조금 나빠져도 버틸 수 있는 환경. 사람은 자기가 늙었다는 건 잘 모르고 자기가 자주 깜빡인다는 것부터 먼저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요즘 왜 이렇게 깜빡하지 하고 웃고 넘깁니다. 약 먹는 시간을 놓치고 가스불을 끄는 걸 한 번 더 확인하고 문을 잠갔는지 다시 돌아가 보게 됩니다. 그게 잦아지면 슬슬 스스로를 못 믿게 됩니다. 내가 방금 뭘 하려고 했더라. 이 말이 하루에 몇 번씩 나오기 시작하면 생활은 생각보다 빠르게 불안해집니다. 문제는 기억력 그 자체보다 실수했을 때 바로 수습할 수 있느냐입니다. 젊을 때는 한 번 실수해도 다시 뛰어가면 됩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한 번의 깜빡임이 하루를 망치거나 때로는 위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후의 환경은 완벽한 사람을 기준으로 설계하면 안 됩니다. 조금 자주 잊어버리는 사람을 기준으로 설계돼 있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이 헷갈리지 않고 동네 길이 단순하고 자주 가는 곳이 늘 같은 동선에 있는 구조. 표지판이 많고 글씨가 크고 길이 복잡하지 않은 동네. 이런 곳에서는 사람이 덜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실수했을 때 바로 고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약을 안 샀다는 걸 집에 와서 깨달아도 다시 나가서 다녀올 수 있는 거리. 카드를 두고 왔다는 걸 알아도 다시 돌아갔다 올 수 있는 동선. 이게 안 되는 구조에서는 사람이 점점 외출 자체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괜히 나갔다가 더 큰일 낼까봐. 그러면 생활 반경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노인에게 익숙한 동네입니다. 계산이 조금 느려도 말이 조금 어눌해도 아무도 재촉하지 않는 분위기.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곳. 이게 생각보다 사람을 오래 밖에 나오게 만듭니다. 기억력이 조금 나빠진다는 건 세상에서 밀려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세상이 그 속도에 맞춰주지 않으면 사람이 먼저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조건은 실수해도 버틸 수 있는 환경입니다. 한 번 틀려도 한 번 돌아가도 큰일이 안 되는 구조. 그런 곳에서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조금 덜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노후에는 아주 중요합니다. 육 너무 조용해서 생각만 많아지지 않는 곳. 사람은 조용하면 편할 것 같지만 너무 조용하면 생각이 커집니다. 젊을 때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서 일부러 조용한 곳을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생각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쓸데없는 생각이 더 잘 떠오릅니다. 밤이 되면 괜히 지난 일들이 생각나고 이미 끝난 후회들이 줄줄이 떠오릅니다. 그럴 때 집안이 너무 조용하면 그 생각들이 더 크게 들립니다. TV 소리가 아니라 세상 소리입니다. 멀리서 들리는 차 소리, 누군가 문 여닫는 소리, 아이가 웃는 소리, 가게 셔터 여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나는 아직 세상 한가운데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완전히 고립된 조용함은 사람을 생각 속으로 가둡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대부분 좋은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노후의 무서운 건 외로움보다 생각이 한쪽으로만 흐르는 상태입니다. 누가 말을 걸어주지 않아도 사람 사는 소리가 들리는 곳. 창문을 열면 세상이 아직 움직이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곳. 그 정도의 소음은 노후에는 약입니다. 너무 조용한 전원주택, 너무 떨어진 단독주택.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을 세상 밖으로 밀어냅니다.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 곳에서의 평온은 어느 순간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6번째 조건은 완벽한 정적이 아닙니다. 적당한 생활 소음, 적당한 사람 기척, 적당한 움직임. 그게 있는 동네에서 생각은 덜 깊어지고 잠은 조금 더 잘 옵니다. 노후에 필요한 건 침묵이 아니라 세상과 아직 연결돼 있다는 느낌입니다. 칠도움을 부탁하는 게 덜 자존심 상하는 위치.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도움이 더 필요해지는데 이상하게도 도움을 부탁하는 건 더 어려워집니다. 젊을 때는 이거 좀 도와줘라는 말이 가볍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게 당연하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말 한마디에 괜히 마음이 먼저 작아집니다. 이 나이에 이것도 혼자 못하나? 괜히 패 끼치는 건 아닐까? 민폐로 보이지는 않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에서도 그냥 혼자 버팁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치고 사다리를 타다가 넘어지고 전구 하나 갈지 못해서 며칠을 어둡게 지냅니다. 도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후에 좋은 동네는 도움이 필요 없는 곳이 아니라 도움을 자연스럽게 쓰는 곳입니다. 경비실이 있고 관리인이 있고 가게 주인이 얼굴을 아는 곳. 무언가를 부탁하는 게 큰 결심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말 한마디인 곳. 이거 좀 같이 들어주실래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좀 봐주세요. 잠깐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 말들이 특별하지 않은 동네. 그런 곳에서는 사람이 자기 나이를 조금 덜 부끄러워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일방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나도 예전에 누군가에게 길을 알려줬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대신 눌러줬고 택배기사에게 문을 잡아줬던 사람입니다. 그런 작은 주고받음이 쌓여있던 동네에서는 내가 도움을 받는 날이 와도 마음이 덜 무너집니다. 반대로 사람이 거의 안 마주치는 동네, 각자 문 닫고 사는 구조에서는 도움을 청하는 일이 곧 패배 선언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냥 참습니다. 그리고 그 참는 선택이 몸을 먼저 망가뜨립니다. 노후에 무서운 건 도움이 없는 게 아니라 도움을 못 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7번째 조건은 이겁니다. 도움이 시스템처럼 있는 곳. 사람에게 직접 부탁하지 않아도 전화 한 통, 호출 버튼 하나로 해결되는 구조. 그리고 필요하면 사람에게도 자연스럽게 말 걸 수 있는 분위기. 그런 곳에서는 사람이 끝까지 자기 자신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다는 건 존엄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존엄을 유지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팔 마지막까지 생활자로 남을 수 있는 자리. 사람은 언제부터인가 사는 사람에서 관리받는 사람으로 조금씩 옮겨갑니다. 병원에 다니는 횟수가 늘고 약 봉지가 늘고 일정표에는 약속보다 진료 일정이 많아집니다. 그때부터 삶은 내가 꾸리는 하루가 아니라 정해진 일정에 맞춰 움직이는 하루가 됩니다. 문제는 그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사람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손님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노후에 정말 무서운 건 아픈 것도 늙는 것도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생활자가 아니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조건은 얼마나 편하냐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나로 살 수 있느냐입니다. 내가 직접 밥을 사러 가고 내가 고른 반찬을 먹고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 내가 걷고 싶은 길을 걷는 생활. 비록 느려도 비록 서툴러도 그걸 내가 하고 있다는 감각. 이게 남아있는 한 사람은 늙어도 여전히 자기 삶의 주인입니다. 모든 걸 대신해주는 환경은 편할 수는 있지만 사람을 빠르게 환자로 만듭니다. 반대로 조금 불편해도 직접 움직일 수 있는 구조는
사람을 오래 생활자로 남게 합니다. 그래서 좋은 노후의 집은 완벽하게 준비된 곳이 아니라 아직 할 일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우편함을 확인하러 가고,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고, 장 보러 가고, 그 과정에서 하루가 만들어지는 구조. 그리고 그 하루를 내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는 느낌. 그게 사라지는 순간 사람은 아주 빠르게 의욕과 방향을 같이 잃습니다. 마지막까지 생활자로 남는다는 건 거창한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은 뭘 먹을까를 내가 정할 수 있는 것, 오늘은 어디까지 걸어볼까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노후에 필요한 건 완벽한 안전이 아니라 내 선택이 아직 유효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8번째 자리는 앞에 7가지 조건이 모두 모이는 곳입니다. 너무 고립되지 않고, 너무 보호받지 않고, 너무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 그런 곳에서 사람은 끝까지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사는 사람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게 노후가 무너지지 않는 마지막 기준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살지는 많이 생각해도 어디서 어떻게 늙을지는 의외로 미루면서 삽니다.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고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노후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는 날, 병원 가는 일이 일상이 되는 순간, 약 봉지가 하나둘 늘어나는 그 시점부터 이미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8가지는 특별한 곳을 찾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덜 무섭게, 덜 외롭게, 덜 불안하게 나이 들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혼자 살아도 완전히 혼자가 되지 않는 곳, 아프면 참고 버티지 않아도 되는 곳, 내 몸 기준으로 하루를 설계할 수 있는 곳, 하루에 한 번은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구조, 조금 깜빡해도 생활이 무너지지 않는 환경, 너무 조용해서 생각만 많아지지 않는 동네, 도움을 청하는 게 부끄럽지 않은 자리, 그리고 마지막까지 사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는 곳. 이게 다입니다. 노후에 필요한 건 대단한 집도 큰 돈도 완벽한 준비도 아닐지 모릅니다. 내가 아직 이 세상 안에서 살고 있다는 느낌. 그걸 하루하루 확인할 수 있는 구조. 그게 있으면 노후는 생각보다 덜 무섭고 덜 쓸쓸하고 조금은 버틸만해집니다. 혹시 지금 살고 있는 곳을 떠올려 보세요. 아프면 바로 움직일 수 있는지, 하루에 한 번은 밖으로 나가게 되는지, 내가 며칠 안 보이면 누군가는 한 번쯤 떠올려 줄지. 이 질문들에 조금씩 아니오가 늘어나고 있다면 언젠가는 삶의 위치를 한 번쯤은 다시 정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늙는 건 피할 수 없지만 어디서 어떻게 늙을지는 지금부터 고를 수 있습니다. 조금 일찍 생각할수록 조금 덜 급하게, 조금 덜 두렵게 그 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장 이사를 가라는 말이 아니라 내 노후의 자리를 한 번쯤 떠올려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은 마지막까지 사는 것이어야 하니까요. 오늘 하루도 웃음이 가득게 보내시고, 오늘 하루도 웃음이 가득하게 보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